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애프터 이펙트 세미나를 맡게 된 이번에 22기 신입생으로 들어온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영상의 전체적인 진행을 알려드리자면 1일차 때는 기본적인 소개,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며 어떤 도구들이 있고 뭔가 이제 물체를 만들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단축키들, 우리가 이제 자주 써야 할, 외워야 할 단축키들, 그 다음에 뭐 저작권에 대한 약간의 의식과 이제 애니메이팅, 에펙트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1일차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에 대해서 에펙트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제 움직임들을 만들어서 약간 제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인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최종 과제를 와인잔으로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어서 그래서 와인잔에 대해서 제가 참고 영상을 첨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와인잔 만드는 거를 하나하나 따라해서 만들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고 그걸 직접 따라 만들어서 콜렉트 파일로 제출을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1회차 내용은 1일차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간략한 소개입니다. 자, 일단 창이 보이시죠? 완벽한 일단 예시를 위해서 제가 일단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중앙에 컴포지션 창이 보일 겁니다.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 눌러주시고 여기서 약간 내용을 살펴보자면 프리셋 여기에 1920 곱하기 1080 29.97 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높이, 너비도 다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영상의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영상이 얼마나 선명하고 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영상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난 배경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라인 이 네 개의 줄의 라인만 건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30초로 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 창이 탁 이렇게 뜹니다. 이 컴포지션 창은 이제 내가 작업을 하면서 보는 창이고 추출을 했을 때 남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위를 봅시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게 될 그 단축키 외에도 자주 쓰게 될 이런 툴들인데요. 클릭 툴, 그 다음에 핸드 툴,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줌 툴,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션 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중심점 잡는 틀. 난 이거는 마스크. 이제 프리미어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다루는 툴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점을 정리해서 방향을, 이제 이동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펜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자막을 넣는 툴이고, 요거는 이제 브러쉬, 뭐 지우개, 뭐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배경이 너무 그 투명해서 이게 조금 눈이 아프네요. 솔리드 레이어 검정 색깔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컴포지션과 솔리드를 방금 추가했던 솔리드 레이어 같이 이제 다양한 그림, 사진, 음악, 뭐 음성 파일, 그다음에 컴포지션 파일 등등 이제 다양한 파일들이 한꺼번에 묶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딱 각각의 속성이 뜹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창 내에서 각각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서 각각 내부의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입니다. 지금 컴포지션 창이 보이죠?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쭉 건드려야 할 편집 창인데 여기선 지금 소스 네임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소스들을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건들면서 편집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타임라인인데요. 내가 몇 초, 언제, 프레임 단위로 해서 내가 여기 효과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프레임을 나눌 수 있고, 지금 여기 바에 보시면은 이제 18프레임 이렇게 프레임 단위 정도까지 다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직접 해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창입니다. 오른쪽 창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기능들을 모아놓은 그런 창인데, 지금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클릭을 했잖아요. 솔리드 레이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심점 어떻게 바꿀 거냐, 포지션 어떻게 바꿀 거냐, 스케일 어떻게 바꿀 거냐, 노테이션 어떻게 바꿀 거냐, 오퍼시티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이 기본적으로 떴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접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게 나옵니다. 위에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있던 툴바의 기능과 동시에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 에펙트 앤 프리셋 창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펙트들을 각각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에 대한 기본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창들에 대한 소개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출하는 법과 콜렉트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콜렉트 파일이란 이제 내가 여태까지 편집을 했던 모든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편집 파일을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나,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왼쪽 위에 파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Dependencies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콜렉트 파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지금 여기 콜렉트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디오, 영상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받은 외주고, 어쨌든 이런 것처럼 편집 파일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이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저장을 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껐다가 다시 한번 그 콜렉트 파일 통해서 들어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저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는 방법. 추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 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추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위에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포트 말고 익스포트로 들어가서 여기 뭐 미디어 인코더 큐도 있고 렌더러 큐도 있고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시네마틱 4D 익스포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자체 렌더러 큐를 이용할 겁니다. 미디어 인코더 큐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어느 정도의 작업만 할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렌더링을 하고 추출할 수 있는 렌더러 큐를 이용을 해볼게요.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언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렌더링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웃풋 모듈 이런 게 뜨고,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들은 다 건드리지 말아 주시고 여기만 저장 위치거든요. 이걸 두 번 클릭을 하면 컴포지션 이 원을 어디서 저장할 거냐,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이걸 이제 누르고 저장을 하면 렌더링이 되고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mp4로 거의 고정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영상을 만든 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쓰는 건데요. 자,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죠. 어, 구별이 되게 제가 그냥 레이어 1이라고 해놓고 색깔을 흰 색깔로
정해서 OK 해주고 확인을 해줍시다. 흰 색깔이 보일 거고, 브러쉬가 해놨네. 자, 작게 해놨고, 비교를 위해서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블랙, 레이어, 얘는 2 해서 검정 색깔로 해서 완료를 해줍니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툴바에 들어가 봅니다. 툴바래. 지금 타임라인에 들어가 봅니다. 타임라인에 이렇게 시간대가 뜨죠? 우리가 에펙은 프리미어 프로랑 다르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가위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딱 누르면 이게 잘렸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단축키로 익혀서 사실은 단축키 제외해서 어떻게 자르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쓰면 쉽게 자를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1분 지점에서 딱 자르고 싶다. 1프레임 1초, 1초죠. 1초 지점에서 딱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기억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D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와우, 이렇게 잘리게 되죠? 예. 기존 설정을 모두 유지한 채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2초 부근에서 컨트롤 시프트 D.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 자르는 애들의 먼저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D 누르셔야 돼요. 이제 실수하는 게 강의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게 좀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헛소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중간 부분을 지우고 싶다. 지웁니다. 그럼 타일란을 한번 싹 보세요. 1초 이후부터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3초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처럼 자르기 기능을 컨트롤 시프트 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뭔가 자막을 만들었어. 제가 이거 자막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레이어를 좀 넓힐게요. 레이어를 좀 넓히고 얘가 있는데 이제 헬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내가 이 자막이 내가 설정을 다 해놨어. 애니메이팅도 다 에펙트도 다 넣어놨는데 다른 데서 써야 돼. 한 2초, 3초 이런 간격에 또 써야 돼. 응, 싫은 거야. 또 다시 만들기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D가 아니라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진 애가 복사가 됩니다. 이걸 한번 옮겨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설정했던 거에서 월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은 설정이 되어 있는 자막들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막뿐만 아니고도 지금 왼쪽 밑에 창을 보시면 복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막 복제가 돼요. 이런 것처럼 이제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복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 U 두 번. U 두 번입니다. 따닥. 다시. 하나, 둘. 이게 이제 내부에 있는 설정창을 연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펼치기. 펼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라고 한다면 Shift를 눌러서 전체 다 이렇게 하고 한번 접었다가 U를 두 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 다 접고 싶다라고 한다면 U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을 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상 테스트를 해야 돼. 여기서 이 부분까지 검은 창이 잘 나오나?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를 다 실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커티 키보드 기준으로 P 옆쪽에 대괄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이 헬로를 누르고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왼쪽 대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에 있는 타임라인 바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맞춰주고요. 이제 오른쪽 대괄호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끝으로 계속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은 잘립니다. 얘네들이 잘리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적당히 이제 보통 창들끼리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은 시작 설정을 맞출 수 있다든지 딱 검은 창이 나타난 동시에 헬로가 동시에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대괄호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 입장에서 지금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리드 레이어거든요. 솔리드 레이어 만드는 거 컨트롤 플러스 Y입니다. 창이 보이실 거예요. 솔리드 세팅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Y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컨트롤 Y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또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 곳에다가 오른쪽 키를 눌러서 U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솔리드를 누르고 지금 이렇게 솔리드를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 Y를 누르면은 이 창이 가득 찼을 때도 그냥 컨트롤 Y 누릅니다. 그리고 새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점 일단 모두 지우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일단은 단축키를 뭐 외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중심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 이제 기초적으로 다 맞춰줘야 될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물체의 중심점이 완전히 정중앙으로 딱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영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딱 중점에 맞춰서 이렇게 크기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막이나 이제 배경,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거, 캐릭터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중심점이나 중앙 정렬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얘들이 효과를 넣었을 때 뭐 이상한 방향으로 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위치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예 위치의 좌표값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항상 그 물체 같은 거를 이렇게 앞에 넣었으면 컨트롤 얼트 홈과 컨트롤 홈은 한 번씩 해주시는 걸로. 자, 그 다음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좀 작게 만들게요. 이 레이어든 이미지든 밑에 설정들, 에펙트 넣는 것들입니다. 자, U 기존에 U를 두 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오죠? 트랜스폼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건드려 보시면 돼요. 앵커 포인트, 중심점을 가만히 놔두고 그 외 물체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여기서 이렇게 꼬였다 하고 나면 컨트롤 얼트 홈을 눌러서 중앙으로 또 정렬을 해줄 수 있고요. 포지션, X축, Y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스케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사슬 모양이 보일 거예요.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비율 고정이라고 해서 내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비율대로 고정을 해놓는 건데 지금 가로, 세로가 동시에 다 같이 커지고 있죠. 비율이 지켜지면서.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만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 고정체로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잠궈 주시고 키우시면 이 비율 그대로 고정이 돼서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만 하면 물체를 돌리고 싶어 하죠. 제가 그 엔트리나 파이썬을 같이 했었을 때 다들 터틀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엔트리 봇 가지고 다들 일단 한 720도 돌리고 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리기 기능이고요. 오페시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확실하게 보이시죠?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컨트롤 Z를 통해서 뭐 이전 창으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뭐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는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해서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왼쪽에 반지 모양이 있어요. 링 반지 모양. 이게 이제 애니메이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정해주고 첫 번째는 이걸 누르는 게 맞거든요. 첫 번째는 이걸 누르고 두 번째 내가 애니메이션 끝날 거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 사이 간격 동안에 어떠한 이제 앵커 포인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넣겠다라는 소리예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제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네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비율 고정해서 이 정도 줄여드릴게요. 중심점과 물체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끝내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자, 처음에는 960, 540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누르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줘요. 프레임이래.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지고, 얘가 이제, 요렇게 해주면, 자, 전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폭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은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Shift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Shift 이용하셔도 괜찮고, 네, 세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0점 단위까지 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고요. 1일차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집 영상들 중에 좋아했던 편집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주시고 콜렉트 파일이나 이제 추출한 파일을 만든 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